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보형 반원 아치의 구조 해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원 아치 구조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정 구조 해석에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서포트가 단순보와 같이 한쪽은 핀 서포트로 되어 있고 한쪽은 롤러 서포트로 되어진 우리가 구조를 단순보형이라고 하게 되고, 또한 아치의 형태가 반원 형태로 되어진 다음과 같은 단순보형 반원 아치의 SFD와 그리고 BMD 그리고 NFD는 NCS 상에서는 선도는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엑시얼 폴스 해석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선도를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수평으로 된 보만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공학에서는 아치 구조를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어차피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반원아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각도로 또 힘들을 실제로 이렇게 단면을 자르면 각도에 따라서 힘을 또 해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선도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NCS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검증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스태틱 스트럭처럴 해석 시스템을 하나를 생성을 해주고, 지오메트리를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스 클레임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클레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 아치 구조 같은 경우는 라인 바디로 해서 우리가 빔으로 여러분들이 지오메트리는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평면은 XY 평면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수입 아크를 선택을 한 다음에 먼저 중심점을 찍고 파이 값을 1000mm로 입력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를 반바퀴만 돌려서 이 점을 찍으면 다음과 같은 반원 형태의 아크가 작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을 이 중심점에, 이 반원의 중심에 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점을 하나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페어에 가서 우리가 빔으로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이번 영상에서는 서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트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 반원 아크를 선택을 하면 빔이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빔 단면에 대한 크기는 이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에디트 빔 프로파일을 클릭을 하면 단면에 대한 치수들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빠져나오라고 하면 이 부분을 X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현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디스플레이에 솔리드 빔스를 클릭을 하면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빔 단면이 이 정도 되고 크기가 이 정도 되는 우리가 아크가 아니고 아치로, 반원 아치로 작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케치는 이제 빠져나오시면 되고, 다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제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해석 환경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환경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라인만 있으면 화면에서 좀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 가서 크로스 섹션을 클릭을 하면 이제 조금 더 화면에서 잘 보이게끔 표시가 되고, 일단 뭐 재료는 이제 디폴트 값인 스트럭처럴 스틸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섹션이 조금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메커니컬로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지름의 값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메쉬로 가서 메쉬도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제너레이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널리시스 세팅스에 와서 먼저 이제 우리가 단순보라고 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일단 이 점을 선택을 해주고, 이제 모든 값은 이제 0을 입력을 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000을 입력해 주는 거와 그리고 픽스드 조건을 주는 것과 뭐 차이점이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쪽 Z축 방향의 모멘트는 이제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보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핀 서포트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스먼트와 이 픽스드 로테이션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혹은 뭐 심플리 서포티드 서포트도 있긴 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구속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추가를 해서 보시면 어떤 이제 구속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지오메트리만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심플리 서포티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뭐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이나 뭐 정력학에서 다루는 그 서포트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일단 뭐 특히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축 방향에 어떤 하중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은 뭐 심플리 서포티드로 해도 설명을 잠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이제 축 방향에 어떤 이제 점의 이동은 이제 할 수 없지만 이제 로테이션은 허용이 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제 준 것과 이제 동일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 부분을 다시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심플리 서포티드로 주고, 이 부분은 이제 이 점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롤러 서포트는 X축 방향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풀이로 바꿔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Z축 방향으로도 뭐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2D 해석이기 때문에 Z축 방향도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걸로 해서 이제 롤러 서포트를 조건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포트는 이제 여기까지만 주시면 되겠고, 폴스를 선택을 하고 앞서 우리가 생성한 점을 클릭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클릭을 해주고, 항상 이제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에 작용을 시킬 때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00N만큼을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 가서 일단 토탈 디포메이션과 그리고 빔 리저치 부분에 액시얼 폴스 그리고 이제 시어 모멘트 다이아그램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고, 특히 이제 이 시어 모멘트 다이아그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스를 작성을 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컨스트럭션 지오메트리에서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 타입은 엣지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우리가 앞서 작성한 이제 이 아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토탈 시어 모멘트 다이어그램에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 작성한 패스를 선택을 해주고, 타입은 일단 토탈 보다는 이제 Y축 방향에 우리가 선도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VY, MZ, UY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래픽 디스플레이는 뭐 시어 폴스로 하든지 혹은 이제 뭐 모멘트 혹은 디스플레이스먼트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어 폴스 그대로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를 클릭을 하면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피벗 에러가 이제 뜬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된 보 해석과 다르게 우리가 아크로 된 이러한 그 아치형의 구조를 해석을 할 때는 이제 피벗 에러가 뜨기도 하는데, 이제 피벗 에러가 뜬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구속 조건을 이제 줄 것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해석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위크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제 구속 조건이 부족할 때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구속 조건을 추가를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기능이 있고, 일단 이 부분을 ON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어떤 이제 서포트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스프링 요소를 이제 삽입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실제 우리가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일단 시어 모멘트 다이아그램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선도가 이렇게 꺾이는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해석한 것과 한번 결과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단적 선도인 SFD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 중심 힘이 가해진 이 중심부에서 이제 가장 큰 그 전단력이 발생을 함을 알 수 있고, 또한 BMD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일정하게 일단 뭐 그림상에서는 어떤 값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고, 이 선도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축력 선도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이 반력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충력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시 우리가 NCS로 돌아가서 이러한 선도와 유사하게 이제 작성이 되어졌는지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어 폴스에 대한 전단력 선도는 이제 이쪽 중심 부분에서 이제 중심 부분보다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일단 선도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졌는지를 보시면 이쪽이 맥스고 이쪽이 미니멈 값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메쉬를 조금 더 조밀하게 생성을 하면 조금 더 앞서 우리가 이론적인 해석과 유사하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모멘트 선도도 현재 이제 건축 구조 해석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중심부에서 이제 가장 그 절대값이 큰 값이 이제 미니멈 값이라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는 미니멈 값으로 했지만, 실제 이 마이너스 부호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방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만 살펴본다고 하면 이쪽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큰 값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일단 형태가 앞서 우리가 이론적인 해석에서는 이런 아크 형태가 있을 때 일단 중심부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긴 했는데, 이러한 선도의 모양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결과는 뭐 유사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이제 엑시얼 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도는 작성을 할 수 없고, 이제 실제 그 표시된 색깔로 표시된 값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제 그 파란색으로 된 값이 이제 미니멈 값이라고는 했지만, 실제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의 절대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중력 선도처럼 이렇게 이 서포트 부분에서 가장 이제 큰 값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실제 이제 이론적인 해석과 유사하게 나왔음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이제 모멘트 선도만 조금 이제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비슷하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여태까지 그 수평인 보는 우리가 XY 그 좌표상에서 어떤 값을 구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아크 형태의 이제 아치 해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각도로 이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약간 선도의 어떤 형태가 조금은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가 앞서는 그 위크 스프링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 이제 위크 스프링이 추가가 되었길래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고, 실제 어떤 이론적인 각과도 이제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크 스프링에 대한 그 개념을 일단 그 NCS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을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어떠한 부분에 이제 사용이 되어졌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크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우리가 응력 해석을 할 때 어떤 이제 강성이 추가되어져야 되는 그 위치에 이러한 위크 스프링이라고 하는 요소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치 불안정성을 이제 방지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위크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앞서와 같이 어떤 구속 조건을 그 생각으로는 다 준 것 같은데 뭐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사용을 했을 때 과연 그 결과의 타당함을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서는 이제 간단한 그 예를 통해서 실제 이제 이론적인 어떤 해석 예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가능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제품을 해석을 할 때는 이제 검증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서멀 스트레스, 즉 이제 열 응력 해석이라든지 어떤 이제 압력 맞춤 모델링 해석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구속 조건을 그 구속 조건 때문에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표준 위크 스프링 강성 값이라고 있는데 그 값이 뭐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이제 도움 말에서는 이제 설명이 되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스프링의 F는 KX에서 그 X는 이제 변이고 K가 이제 스프링 상수인데, 이제 이 스프링 상수 K가 이제 강성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그러한 K 값을 이제 어떤 추가가 되어 어떤 그 위치의 요소에 추가가 되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위크 스프링을 설정을 하면 그 옵션이 이제 또 있는데, 이제 옵션은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드와 팩터로 지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실제 어떤 우리가 스프링 강성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값을 이제 삽입하는 매뉴얼에 이 세 가지가 있게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값을 이제 지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강성이 값이 커질수록 변형이 덜 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뭐 팩터라든지 매뉴얼 값에 따라서 이제 뭐 결과의 차이가 이제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피벗 에러가 뜰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 해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이제 사용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이제 어널리시스 세팅스에서 이제 우리가 위크 스프링을 ON을 하면 이제 스프링 스티프니스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 방법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드와 팩터 그리고 매뉴얼 세 가지가 있고, 일단 뭐 모르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컨트롤드로 해서 표준 강성 값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뭐 해석이 또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팩터 값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입력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혹은 매뉴얼로 선택을 해서 이제 스프링 스티프니스 밸류를, 즉 이제 스프링 상수 값을 이제 실제로 어떤 값을 입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해석자가 이제 이러한 위크 스프링이 사용이 되지 않게끔 구속 조건을 이제 정확하게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수치 해석적으로 우리가 실제로는 어떤 방정식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적 불안정성이나 이제 오류로 인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크 스프링이 어떤 부분에 이 빔 엘리먼트의 어떤 요소에 적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솔루션 인포메이션에서 지오메트리를 클릭을 하면 이제 다음에 4개의 부분에 이제 스프링이 이제 사용이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스프링이 사용이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해석한 결과가 이론회와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해석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구조 해석보다는 앞서 이제 그 도움말에 보시는 뭐 여능력 해석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경우에 이제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